자, 그럼 세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5가지 기본 요소를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인 클래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복습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 안에 간단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클래스, 아까 말씀드리길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클래스의 구성 요소를 보시게 되면은 멤버 변수와 멤버 메서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일단 멤버 메서드는 내려놓다 하더라도 첫 번째, 이 멤버 변수라는 놈을 보시게 되면은 변수, 그러면 우리 늘 듣던 말이죠. 자료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될 거고, 변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변수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배열이라는 놈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각각을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료형이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보관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데이터든 취급하는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 데이터들이 어떠한 자료의 형태를 갖고 있는지, 예를 들면 정수인지, 실수인지, 불린 타입인지 등등의 자료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데이터의 타입이 정의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즉, 보관할 데이터의 종류를 자료형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료형별로 메모리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밑에 보면은 자료형의 세 번째, 문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교재를 잘 찾아보시면은 아마 1학기 때 지난 학기에 수업을 하셨을 겁니다. 자바 언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형, 즉 데이터 타입이 무엇이 있는지를 조사를 간략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료형이 무슨 자료를 취급하는지를 조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 이러한 자료형에 의해서 변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변수를 할당하게 되면 메모리에 해당 자료형의 크기만큼의 변수 메모리 공간이 할당받게 되죠. 그 할당받은 공간에 동시간대에 하나의 값을 보관하는 것을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료형의 데이터 하나를 보관할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것을 변수, 그리고 이 변수를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에 의해서 호출하고 참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변수의 값을 넣고 빼고, 이 얘기는 결국은 메모리의 값을 넣어주고 메모리에 있는 값을 읽어오고 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드리면요, 각 자료형별로 사용되는, 즉 할당되는 메모리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조사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변수는 같은 시간대에 하나의 값만 보관할 수 있는 것이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값이 아닌 여러 개의 값을 같이 보관하고 싶다, 하나의 이름으로. 그럴 때 사용되는 것이 변수죠. 물론 참조 인덱스를 이용을 하게 되죠. 대가로 사이에 인덱스 번호 0번부터 시작해서 할당한 메모리의 크기 -1개까지의 배열을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자료형의 복수개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기술을 배열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존에서 자바 언어가 아닌 C 언어였다라면 배열은 정적 할당이 됩니다. 즉, 크기가 지정이 되면은 그 크기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자바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배열의 크기가 할당이 되면은 그 크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해제를 하고 다시 선언해 주지 않는 이상 이 크기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즉, 고정 크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에서는 이 배열은 동적 할당의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C 언어에서의 포인터라는 말, 자바에서는 포인터라는 개념이 없죠. 그러나 포인터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포인터의
기능과 같은 것을 내부적으로 다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포인터의 표기법 없이도 마치 포인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배열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동적 할당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배열을 생성하실 때 대부분 아마 선언하실 때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을 하셔서 배열 크기를 지정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적 할당의 개념입니다. 즉 객체 생성 관계의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동적 할당의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를 하나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수업하신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자바의 기초과정을 수행하셨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될 겁니다. 문제를 보시면요, 아래 1에서 3번의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를 작성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zip 파일로 압축하셔서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부터 3번을 보시면요, 첫 번째, 크기가 5인, 즉 5개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정수형 배열, 즉 int 타입의 배열을 선언을 하시고요. 두 번째, 키보드로부터 5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1번에서 할당한, 즉 선언한 배열의 각각의 숫자를 0번부터 4번 인덱스까지 총 5개의 값을 보관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복문을 이용하셔서요, 이 배열에 들어있는 0번부터 4번 인덱스까지의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용할 기능이 하나 있죠.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해서 표준 입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스캐너 객체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간략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크기가 5인 배열을 할당하고 키보드로부터 5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해당 배열의 0번부터 4번까지 보관을 하고, 그 0번부터 4번까지의 값을 반복문을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문은 포문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2번 같은 경우도 입력받을 때도 포문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3번 같은 경우도 포문을 이용해서 5번 반복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복습은 제가 복습을 위한 설명을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했던 것들을 스스로 복습해서 위에 있는 3개의 문제, 1번과 2번은 간단한 조사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서에다 작성하시면 되고요. 뭐 파워포인트가 됐던 엑셀이든 아래 한글이든 워드든 어떠한 문서 형식이든 작성을 하셔서 과제 제출란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문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형성하셔서 그 프로젝트를 전체 압축하셔가지고 자료, 그 과제에다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지금 드렸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클립스를 통해서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도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즉 문제풀이도 하고 이클립스 사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것, 그리고 난 뒤에 클래스로 이동을 해서 설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